보자. 비염이 갑자기 심해져서 오네. 죽겠네. 자, 봅시다.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gx라고 하는 녀석이 fx랑 gx랑 fx랑 f 인버스랑 섞어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문제를 보니 우리가 x라고 하는 녀석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 얘가 이제 정의역이 되시는 거죠. 보통 라지 x라고 쓰면 정의역이죠. 라지 y면 공역. 그 다음에 라지 fx면 치역이 되십니다. 잠깐만요. 네, 그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fx의 형태는 a의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4a라고 되어 있고 문제 조건의 뒤쪽을 잘 보면 a 값이 0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를 생각해보면 이 꼭지점의 좌표는 2,4a란 말이죠. 그치? 근데 4a는 지금 요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사실 4a라고 하는 녀석은 2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자, 요걸 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시냐라고 하면 우리가 gx의 그래프를 그릴 거라서 그런데요. gx의 그래프는 지금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fx이거나 f 인버스 x의 값을 쓸 건데 fx보다 f 인버스 x가 크거나 같으면 fx의 형태로 쓰게 될 거예요. 작거나 같으면. 그 다음에 fx가 f 인버스 x보다 크거나 같으면 f 인버스 x로 쓰겠습니다. 라고 써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E라고 하는 녀석을 기점으로 4A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2보다는 좀 밑에 그려지게 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편의상 내가 좀 그릴 건데 이렇게까지 가게 낫나?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시면 인버스 x의 그래프는 여기서 출발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얘와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주시겠죠. 여기가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gx가 f의 인버스 x보다 작을 때는 fx를 쓸 거고 f 인버스 x가 작을 때 f 인버스 x로 쓰겠다고 했고 얘네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y는 x에 대해서 대칭 형태를 띠는 아이다 보니까 여기가 사실은 없는 거죠. 이만큼. 얘네들은 없는 그래프죠. 물론 얘네들도 없어지는 그래프입니다. 잘 됐어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란색 직선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교점이 한 개죠. 자,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ht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 거고 ht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y는 x-t가 만나는 그러니까 gx와 y는 gx라고 써야 되는 게 맞죠. y는 gx와 만나는 표점수를 이제 h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H1하고 H2, H4라고 써있어요. H4가 제일 작은 형태를 띠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X-T의 형태니까 우리가 아예 그냥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얘기를 갖고 설명을 했을 때 H0는 설명할 수 있겠네요. H0 오늘 목소리가 는 제로죠. 얘가 사실 y는 x잖아. 그치? 그럼 이 값은 1이라는 소리죠. 맞죠? 그 값은 여기일 때고요. 여기일 때 나도 몰라 얼마인지. 뭐 같은 값을 갖겠죠. x랑 y랑 같은 값을 갖는 값을 가질 때 1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 그래프의 패턴은 이 이후에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요 점을 지나가기 직전까지는 요 빨간색 그래프는 두 개의 교점을 갖고요. 갖다 쓸 색깔이 없네요. 이거 너무 어렵다, 좁아서. 자, 이 흰색 그래프 약간 삐뚤빼뚤하긴 하지만 이 흰색 그래프는 세 개의 교점을 갖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 빨간 하얀색 그래프부터 요 밑에까지는 다 세 개의 그래프를 갖죠. 세 개의 점을. 됐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두 개의 교점을 갖는 녀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의 교점을 갖는 애가 생기겠죠. 더 내려가시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HT의 형태는 T값이 이제 음수가 아니면요. T값이 음수가 아니면 T값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T값이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제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밑으로 쳐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고 하면 하나이거나 그 다음에 두 개이거나 세 개인 거 외에는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됐어?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결국 무슨 소리냐?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그러면 H1의 값은 3이라는 소리죠. 근데 H2의 값은 그러면 2라는 소리고 H4의 값은 반드시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포인트는 누굴까? 라고 하면 이 새끼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이 녀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녀석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fx랑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y는 fx하고 y는 x-2가 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접하려고 하면 결국은 a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4a라고 하는 식이랑 x-2가 접한다. 이걸 푸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될 거고 이 녀석의 판별식을 우리가 써보면 마이너스 4ac 할 거니까 와 숫자 겁나 크네.
이렇게 털리겠네요. A 값은 그러면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일 텐데 A가 이제 우리는 0과 2 사이에 존재, 0과 2분의 1 사이에 존재하는 녀석이다 라고 정리를 했으니까 A 값이 4분의 1이 되시겠죠? 그러면 A 값이 4분의 1이 됐으니까 우리가 fx의 형태는 4분의 1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의 형태를 갖는다고 쓰면 될 것이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4의 값이기 때문에 4분의 1 곱하기 4 플러스 1이다. 2의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어요? 되셨죠? 이쪽은 추입니다. 다 썼냐? 네, 쓰고 있니? 아니야, 이거 쓰지 말자. 이거 문제 풀면서 그냥 보자. 그래, 다 썼어? 지워도 돼? 아니, 다 쓴 거 같고. 사람이 다 썼죠? 네. 자, 6번 문제 보시면 A 집합하고 B 집합이 있고 F 함수는 A에서 B로 갈 거고 B 함수는 B에서 A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려봐. A는 1, 2, 3, 4 B는 2, 3, 4, 5 다시 A는 1, 2, 3, 4에서 여기서는 F 함수를 여기서는 G 함수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제일 처음에 F3의 값은 5이고요. F3의 값은 5로 가질 거고, 그 다음에 G2는 3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G2가 3으로 가. 네, 이렇게 쓸 수밖에요. 자, B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X가 나주권에 뭐라고 했냐면 X에서 B, 어떤 X, X에 대해서 B집합에 있는 원소인 어떤 X, X에 대해서 GX가 X다. 그러는 건 여기 있는 3, 4, 5 중에서 여기에 있는 애로 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3은 3으로 원래 갈 수가 없죠. 2도 가는 게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주권에서 우리는 뭐라고 쓰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4에서 4로 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치? 됐어? 그 다음이 A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 G, F, X는 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럼 무슨 소리냐? 3을 넣었어요. 3에서 5에서 어디를 갔다가 그 다음에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4로 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다가 B 하나 더 쓰고 F 하나 더 써서 얘를 이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B가 1, 2, 3, 4가 아니라 2, 3, 4, 5잖아.
그럼 봐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로 가는 거 하나 적어놨단 말이야. 됐니? 자, 얘가 되려고 하면 여기 끝에가 5로 끝나려고 하면 여기가 4가 되셔야 되는 거지. 그럼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4에서 출발한 녀석이 어떻게 된다? 5로 도착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4에서 이렇게 올라가주겠죠. 됐니? 그러면 2가 되려면 1로 출발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1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이렇게 오셔야겠지. 맞아요? 마찬가지로 4로 도착하면 3에서 출발하셔야 되니까 3에서 5, 5에서 4로 도착해야 되니까 네. 1로 오셔야 되겠네요? 됐니? 그럼 정해지지 않은 루트는 이 새끼밖에 없네요. 2, 3, 3, 2, 2, 3 이거밖에 없겠네요. 됐어? 그럼 다 그렇잖아. F1의 값은 F1의 값은 지금 현재 4고요. 그 다음에 G3의 값은 2니까 6이죠. 그치? 그리 어렵지 않죠. 그림만 잘 그리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7번 문제요. 선생님, 근데 합성함수가 만들어지는 조건이 1대1 함수예요. 아니요. 1대1 함수의 조건인 건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건 얘기를 안 듣구나. 자, 봐봐. F에서 G로 가고 G에서 F로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A에서 B, B에서 A, A에서 B로 가려고 하면 여기서 3개로 주고 3개에서 또 3개로 줄여서 4개가 3개로 도착해버리면 안 되겠지. 4개에서 출발하면 4개로 도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의 관계성은 여기서 똑같이 4개로 가야 되고 4개로 가야 되고 4개로 가야지만 여기 있는 녀석이 4개로 도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되셔야 되는 거죠. 무조건죠. 맨 마지막에 써있는 얘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갖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다 4개라서. 다 같아서죠. 사실 만약에 비원소가 5개면 1대1 대응이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1로 가는 게 4개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1로 가는 게 4개의 화살표가 필요한 거야. 근데 1대1 함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얘는 이제 개수가 4개가 되면 4개가 다 받아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어떠한 관계성을 갖는 거냐는 건데 일단은 이 관계성에서 F2n equal 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관계성에서 F1, 2, F4, F8, F128 얘네 형태가 128까지라고 써있거든요. 얘는 다 1이에요. 우리는 얘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고요. 우리는 사실 얘네가 커지려고 하면 홀수 형태를 띄우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너희들도 너무너무나 쉽게 이해를 하실 거고. 얘네 규칙성인 것들을 좀 볼 거예요. 그러면 F3은요. 자, 2 곱하기 1 플러스 1이 되니까 뭐가 돼요? F1 플러스 1이 되시죠. 됐니? 그러면 이 다음 녀석은 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녀석은 얘가 2고요. 그치? 그럼 얘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3이니까 얘가 3이었는데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시겠죠. 됐어? 그럼 얘는 F3이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 F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다. 3이다. 됐어? 그럼 이런 식으로 쭉 표현하면은 결국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녀석의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다음에 있는 녀석 하나만 더 써볼게요. F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플러스 1에 플러스 1에 플러스 1인 거죠. 얘가 7이에요. 겁나 길게 썼지만 7이 아닌가? 아 얘가 7이구나. 얘가 7이고 얘가 15. 됐니? 7의 2배에다 1을 더한 형태. 이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애들에다가 뭐 한 거야?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형태의 값을 뭐라고 하냐면 F 1을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어? 이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숫자 값이 커지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시는 F의 형태는 2의 n제곱 플러스 2의 n-1제곱 플러스 점점점 1까지 2 더하기 1까지의 형태를 띠는 아이들을 찾고 있는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2의 n제곱 플러스 2의 n-1제곱 플러스 점점 더하기 2 플러스 1의 값은 128보다 작거나 같으셔야 되는데 원래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 너희들은 등비수열을 배우신 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등비수열 함이니까 어떻게 하지 이거? 공비 마이너스 1분의 1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게 되죠. 이 녀석이 하나가 형태. 그럼 사실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1이구나.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녀석은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시는 거잖아. 됐어? 얘가 뭐 했으면 좋겠어? 128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128이 뭐냐? 2의 몇 제곱? 7제곱이야?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길 바라는 거야? n 값이 6이 될 때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새끼는 실제로는 F의 127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니? 됐어? 근데 우리가 보시면 요 항의 형태가 1일 때가 1이고 이 두 개 있으니까 2가 되고 3개가 있으니까 3이 되고 4개가 있으니까 4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가 6이라는 건 이 항의 형태가 몇 개가 있다는 소리면 7개 있다는 소리죠. 맞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의 6제곱부터 해서 1까지니까 7개. 맞아?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 7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뭐라는 거야? 실이 켜져 있냐? 알겠습니다. 뭐에 대해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뭐라는 거야? 확인해보세요. 그럼 원래 근데 자기 주인 목소리에만 반응하는 거 아니었어? 나하고 아이 목소리 너무 다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n의 최대값은 7이고요. n 값은 그러니까 fn의 최대값은 7이고요. n 값은 127이 되죠. 됐지?
이거 써야 되는 거. 자, 볼게요. n이 100보다 작은 자연수, 10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정확하지 이거다? 보다 작은 자연수다.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n의 높이가 1부터 90까지 소리가 그러면 x가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녀석인가? 맞니? 나이나이 됐어? 우진이도? 그러면 n = 1 때부터 적어보도록 하자. 하나씩. n = 1이면 100분의 1은 x 100분의 2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은 가우스 x가 당연히 얼마죠? 얼마야? 가우스 x일까? 얼마? 네, 0이네. 그러면 x 플러스 100분의 1이라고 해봐야 100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100분의 3보다 작을 거라서 결국 가우스 x 플러스 100분의 1도 0일 거예요. 맞지?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서 100분의 99, 98 x 플러스 100분의 98 99, 98 인가요? 99, 100 1보다 크거나 98 네, 98까지 계속 내려와서 100분의 99니까 여기까지는 가우스 x 플러스 100분의 98이고 이 값일까지는 다 0입니다. 맞아? 우리가 얘만 x 플러스 100분의 99만 1이 되겠죠. 됐어? 그러면 결국은 n = 1이면 fx는 1입니다. 됐지? 자, 그러면 n이 2잖아요. 그러면 가우스 x부터 시작해서요. 가우스 x 플러스 100분의 97까지는 다 0일 거고
아니? 그리고 가우스 x 플러스 100분의 98과 x 플러스 100분의 99만 1이시겠죠. 그러니까 이때 fx는 2가 될 거란 소리죠. 됐어? 끝까지 다 뭐 하나씩 몇 개 더 보시면 알겠지만 결론적으로 fx는 당 n입니다. 됐죠?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이 녀석 f의 fx-1 이꼴 n의 fx-1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fx에다가 n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f의 n-1 이꼴 n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게 돼요. 그치? 근데 우리가 f에 n-1이라 하면 x자리에 n-1을 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아니고 100분의 1은 처음에 안 해도 되죠. 여기서부터죠. 근데 우리가 n이라고 하는 녀석이 자연수에 있으니까 n-1도 자연수란 말이야. 그럼 얘도 n-1일 거고 얘도 n-1일 거죠? 얘도 n-1일 거고 맞아? 자 여기 하는 게 몇 개죠? 100개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f의 n-1을 n-1 곱하기 100인가요? 됐어? 그러면 지금 여기 쌓이는 요식하고 여기 쌓이는 이식하고 1번하고 2번을 같이 엮으면 n-1 곱하기 100이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씩 써줄 거죠? 됐니? 이 식을 정리하면 n제곱 마이너스 100n 플러스 99네요. 이렇게 n-1과 n-99잖아요. 됐습니까? n의 값을 합을 구하래요. 100이면 됐어? 자 여기까지 안 되시는 거 없죠? 자 함수는 오늘로서 끝이고 이제 유리함수 좀 하자. 일단은 숙제는 뭐 시험 때라서 아예 없을 수는 시험 때지만 아예 없을 수는 없고요. 이번 주 다음 주 유리함수는 좀 끝내려고 하니까요. (15번까지) 할까요? 유형 딱 잘라서. 15번까지면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리함수는 다들 기억을 할 거예요. 유리함수는 기억하는데 유리식은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래서 유리식 얘기만 오늘 좀 할까요? 유리함수 얘기는 하기는 하고 간단하게 포인트 잡아야 되는 부분만 좀 얘기를 하실 거고, 어차피 사실 시험 기출문제 풀이집에서 다 유리함수 문제를 이미 다루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같이 좀 보죠. 우리가 일단
유리식이다 라고 하면 다항식분의 다항식을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래 숫자도 다항식이잖아. 상수항도 다항식이죠. 상수항도 항이고 항이 한 개 이상의 식이 다항식이기 때문에 숫자로만 돼 있어도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다항식도 유리식의 한 종류예요. 우리가 실제로 배우고 싶은 건 이 유리식 중에서 분수식이죠. 다항식에서 유리식에서 이제 뭘 표현한다는 건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애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다항식이고 플러스 fx분의 gx fx의 차수가 gx의 차수보다 큰 새끼 아예 커서 우리가 정리가 안 되는 놈, 약분이고 뭐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애들이 우리는 뭐다? 분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수식 얘기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건 뭐한다? 모든 분수식은 대분수 형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죠. 왜? 삼차식 계산할까? 곱하기 아니야? 더하기야? 삼차식 계산할 거예요? 아니죠? 그쵸? 사실은 여기서는 여기 둘 중에 하나를 마이너스를 쓰시는 게 좋기는 한데요. 원래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까지 쓰시는 게 더 이쁘긴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녀석의 형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이거든요. 내가 보기 좀 편하게 쓸까?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보기 편하죠? 맞지? 그럼 얘네들도 원래는 1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일 텐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나누면서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됐어? 그리고 얘가 플러스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뒤에 있는 녀석도 똑같이 1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1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플러스 돌리면 없애버리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통분할 거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잡으시면 병신이 되고요. 누굴 잡죠? 우리는 아니 이렇게 잡으면 저렇게 잡으면 똑같나? 네, 이렇게 잡아요. 뭐 할 수 있어서 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분의가 될 거고 얘네들을 해도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분의가 되시겠죠. 그치?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여기다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 얘는 여기다 올렸으니까 x 마이너스 1 하면서 이렇게 털어서 3만 나올 거야. 됐니? 얘는 이렇게 올렸으니까 여기가 x 마이너스 3 얘가 이렇게 올렸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털어서 여기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를 이제 둘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계산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아까처럼 하게 되면 이제 계산이 불가능한 수준인 거죠. 그냥 이 상태에서 통분해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대분수로 변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 첫 번째. 됐지?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 사실 구분 분수하고
이 녀석하고 번분수에 대한 얘기를 사실 오늘 하려고 이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혹시 부분분수 기억납니까? 이거 기억나요? 플러스 합시다. 올해가 몇? 2024년도. 이거 기억납니까? 우리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죠? 기억나시는 분은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 자, 지금 여기 있는 항의계수는 2023개예요. 항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더하기로 연결된 식들은 2023개입니다. 2023개를 계산하라고 문제에서 준 거는 아닐 거고 통분하는 거 당연히 아닐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원래 부분분수라는 건 A, B분의 C 형태를 띠고 있는 방식을 우리가 계산하는 걸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고요. 제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 잠깐 해야겠다. 겁나 좋네 오늘. 자, A, B분의 C.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한다? 분모를 무조건 두 개로 쪼개야 돼. A분의 1과 B분의 1. 형태적으로 큰 녀석을 뒤에 작은 녀석을 앞에 씁니다.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쓰고 바로 묶어주고 그렇게 되면 AB분의 B 마이너스 A 나오죠? 그치? AB분의 B 마이너스 A니까 여기가 B 마이너스 A를 곱해주면 분자의 형태가 1이 되겠지 이제? 원래 분자는 C였으니까 C를 곱해주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부분분수.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적용시켜 보면 뭐라고 쓴다?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형태적으로야 형태적으로 지금 여기가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성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1, 2, 3 마이너스입니다 뭐하든 간에 모양적으로 좀 커 보이는 애들을 뒤쪽에다 배치시켜라 앞에다 작은 걸 쓰고요 그리고 얘를 통분하게 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계산하면 분자가 1이 되죠 맞지? 그러면 얘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은 녀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녀석도 분리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애들을 계속 분리시키면 중간이 사라지죠. 맞아? 그러면 얘네가 계속 가셔서 x 플러스 2023 x 플러스 2024분의 1에서 여기까지 사라져서 얘들만 남으니까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 건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024분의 1의 값을 계산해야 되고 통분하면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024분의 2023이 나오는 거죠. 이런 형태.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한다? 부분분수다. 좀 더 어려운 말로는 이항 정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항으로 정리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번분수는 잠깐 쉬었다 와서 할 사람이 그만 좀 자다 이러다 안 되겠다. 얘기하는 걸 좀 더 하고 잠깐 문제 보고 기출문제 풀 시간 주고 문제 주고 이렇게 좀 진행하죠. 번분수에 대한 건데 번분수는 분수분의 분수 형태를 띠는 거죠. 뭐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이런 애들 때문에 가리켜요. 이 형태. 번분수의 가장 근본적인 것, 번분수도 분수기 때문에 가족 카톡방 때문에 그래. 우리 아들내미 군대 갔는데 지금
좀 있으면 나오거든. 아 진짜요? 아니 추가 6월달에. 요즘 군대가 짧아서 오래 안 있으니까 내년도 1월달 나와. 작년 7월에 갔으니까 딱 이제 1년 됐어. 1년 며칠 남았지. 그래서 좀 있으면 나오기는 하는데 휴가 나올 때 되니까 너 연락하고 그러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분수분의 분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번분수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별거는 아니고요. 원래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통분하고 역수 취하고 통분하고 역수를 취하고 통분하고 역수를 취하는 짓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번분수가 나오면 아주 근본적인 분수의 성질, 분모의 분자와 같은 수를 곱해도 그 크기 변화는 없다. 이 녀석으로 이제 푸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다가 사실 하나 더 쓰는 게 좋은데 여기서부터 할게요. 그냥 잘 여기다 x를 넣고 여기서부터 쓰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만큼에다가 x를 곱하실 거고 여기다가 x를 곱하겠죠. 그치? 아까처럼 하면 너무 길어서 바꾼 거고요. 이 정도면은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가 돼. 그치? 그럼 우리는 여기다 이제 뭐 할 거야? x 플러스 1을 곱할 거고 x 플러스 1을 곱할 건데 잘 보시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x가 되버리니까 밑에가 1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단순하게. 왜냐면 여기가 1도 변했으니까 여기 x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1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을 겁나 어렵게 써놓은 거. 이런 형태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번분수다라고 하는 거를 자꾸만 이제 너희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쓰거든요. 문제에서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합니다 생각을 해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이렇게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다 이거 없애고 싶은 거니까 x 플러스 2를 곱해서 없앨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x 플러스 2를 곱한꼴이 되겠죠.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없애고 싶은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는 x 플러스 1을 곱하시면 되겠죠. 이 마인드로 좀 바라보는 시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알겠지? 그래야 이런 형태의 문항을 풀 수 있고요.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나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 안 하고 쓴 거야.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형태의 문항들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이런 형태에 있는 아이들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 요거를 반대로 썼구나. 25분의 43이라고 써야 되는구나. 43분에 그냥 이렇게 씁시다. 75 정도로 75를 좀 뭐가 할까? 77 정도로 쓸까? 이런 식으로 써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과 43분의 34겠죠? 그치? 그럼 얘는 원사 1 플러스 1과 34분의 43 그리고 원사 1 플러스 1분의 1과 34분의 9 됐어? 그러면 이 녀석이 또 1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1분의 9분의 34 그러면 1 플러스 1의 1 플러스 1의 얘가 9, 3, 4, 9, 36, 9, 3, 27 27, 3 9분의 7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계속 나가는 형태의 아이들. 더 써야 된다는 소리야 사실은. 얘가 그러면 1, D, 2분의 1까지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가야 변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보는 것들. 이렇게 대분수 형태로 변형시키고 변형시키는 형태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죠.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건 비례식 얘기 남아있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 얘기 남아있고. 비례식 형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원래는 A분의 B, C분의 D, E분의 F를 뭐라고? K라고 놓고 풀죠. 그러니까 A분의 B와 C분의 D와 D분의 F. 원래 이렇게 되는데 A 대 B 이꼴 C 대 D 이꼴 E 대 F라고 조건이 주어지면 이 새끼를 분수로 바꿔서 A분의 B와 C분의 D와 D분의 F가 같다라고 놓고 그렇게 되면 이 새끼는 K라고 나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B 이꼴 AK D 이꼴 CK F 이꼴 EK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거죠. 단 이렇게 쓰려고 하면 단 K는 not 이 조건을 갖고 문제를 풀자. 됐나요? 마땅하게 생각나는 건 없기는 한데 유리함수 문제를 최근에 좀 안 풀기는 했지. 뭐가 있지? 이거 있죠. 응? 이거 A 플러스 B분의 C 이꼴 B 플러스 C분의 B 이꼴 C 플러스 C분의 A 이꼴 C 플러스 A분의 B. 이거 푸는 문제들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는 K라고 써가지고요. 이걸 써야죠 먼저. 미안해. 는 K라고 써서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꼴 K. 그러면 C는 K의 A 플러스 B, A는 K의 B 플러스 C, B는 K의 C 플러스 A. 얘네를 샵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K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다. 됐어? 그래서 여기 있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여기 아니라고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not 제로면 K는 2분의 1이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2분의 1. 됐죠? 그런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면 이게 하나야. 얘 따로 줘야 돼. 그럼 얘가 0이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C라는 소리잖아.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A라는 소리고 C 플러스 A가 마이너스 B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이렇게. 이런 식의 비례식 형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본 것 같은데 생각 되게 새로운. 봤었나? 이런 생각 들죠? 봤던 거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유리함수 얘기고요. y는 x b분의 a 플러스 c.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리함수죠. 그래서 x 이꼴 b하고 y 이꼴 c가 선분선. 그치?
A가 0보다 크면은 감소함수, A가 0보다 작으면 증가함수. 무슨 소리냐? 감소함수라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 이렇게 그려지는 애들, 얘가 정근선, 얘가 정근선일 때 됐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정근선, 얘가 정근선이면 이렇게 그려지는 애들, 이건 증가함수. 됐어? 그래서 이걸 보고 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함수는 다 이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대분수 형태. 변형시킨 다음에 정근선 잡아주고 풀어야 되고. 유리함수의 역함수도 유리함수죠. 그쵸? 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대부분 이제 뭐 유리함수의 문제는 사실 문제를 풀면서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아까 얘기했던 15번까지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체 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부터 감소복을 그냥 끝내지 못하고 계속 헤매이고 있는 이름을 단서고 어디까지 풀어드렸었냐면 17번까지 풀어드렸나요? 네. 18번 풀이부터 해서 오늘은 20번까지 풀이를 좀 해보려 하니 네, 잠깐 보시도록 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해하려면? 잠깐 멈춰놓자. 자, 문제를 좀 풀어보죠. 18번 문제인데 일단 사실 문제에서 얘기하는 녀석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말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선택하는 것들부터 좀 여기 얘기를 좀 하면요. 지금 보면은 16개 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고 그러면은 이제 1, 2, 3, 4 이렇게 쭉 써있죠.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두 개 여기서 원소를 선택을 할 건데 1번이라고 하는 원소를 선택을 하는 순간 여기 있는 애들하고 여기 있는 애들을 선택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맞아? 그리고 11번이라고 하는 아이를 선택을 하는 순간 여기 있는 애들하고 여기 있는 애들을 선택을 못하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선택을 하는 형태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1번을 선택을 함으로써 여기 있는 9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전체 개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한 쌍을 선택한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나를 고르는 건 16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게 될 거고요. 그 16개를 골랐을 때 16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6개의 애들이 지워지게 돼요. 즉 자기가 선택한 애들과 줄에 있는 6개가 없어지니까 7개가 사라지고 9개가 남게 되는 거죠. 9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곱하기 9, 25. 그 다음에 당연히 1 고르고 11 고르나 12 고르고 1 고르나 같은 새끼로 빨겠지?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72가입니다.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은 A라고 하는 녀석의 형태의 아이들은 결국은 원소의 개수가 72개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했든? 네. 그러면 이 녀석을 갖고 원소를 선택을 할 건데 이 두 녀석을 선택을 할 건데 즉 그러니까 우리가 1,11짜리 원소를 하고 있는 녀석에다가 여기다 이제 A, B짜리를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뭘 했으면 좋겠냐면
얘네 둘의 관계가 서로서, 즉 얘네들의 교집합 원소가 공집합인 경우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거 서로서를 처음에 보고서 무슨 소리인가 고민을 좀 했었거든. 원소가 서로서라는 소리인가? 1하고 11 같은 원소를 서로서로 적어라는 건가? 집합이 서로서라는 건가? 왜냐면 일단 사실 생각보다 숫자가 너무 많이 써 있어가지고 앞에 그 보기의 개수가 사실 살짝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이 얘기더라고. 이렇게 풀면은 이제 문제의 답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게 풉니다. 자, 우리가 두 쌍의 원소를 선택을 할 거니까 어떻게 돼? 두 쌍의 원소 선택을 할 수 있는 전체 개수는 72, C 이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야? 2000 이게 계산을 해왔어. 숫자가 너무 크더라고. 단수 계산하기에 2556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교집합이 있는 애를 빼면 되지 않을까? 네. 됐어? 그러면 1과 교집합을 갖고 있는 아이는 11이 아닌 녀석을 찾을 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죠. 그렇지? 네. 그러면 여기에 8개가 있을 거고. 그렇지? 맞니? 여기에 1과 그러네, 2와 그러네, 3과 그러네, 4와 그러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1,11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A, B 뽑고요. C, D 뽑았는데 얘네가 공집합입니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A, B를 뽑았어. 그 경우의 수가 2556까지죠. 그러면 그 요 하나에 대해서 8가지. 이거 하나에 대해서도 8가지잖아요. 됐니? 네. 그러면은 결국은 A랑 교집합을 갖고 있는 게 8개고 B랑 교집합을 갖고 있는 게 8개니까 A와 B에 A 하나 갖고 있거나 B 하나 갖고 있는 교집합의 개수의 경우수는 16개죠. 그러면 이 72종류의 아이들의 16개는 교집합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그 녀석을 빼면 되지 않을까요? 아, 나누기 안 했구나. 미안해. 왜? CD를 뽑거나 DC를 뽑거나 똑같기 때문에 나누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36 곱하기 16이 되시는데 36 곱하기 16을 계산 안 해왔는데 진짜 미쳤구나. 오늘 계산하면 되죠. 혹시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이제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됐나 봐. (72) 곱하기 16 돌아가지 마라. 나누기 2 하면 576까지 됩니다. 이렇게 되겠는데, 그치? 아, 9번. (19번은) 사실 세야 되더라고요. 별 수가 없어.
그냥 정말 냅다 다 세겠다는 소리는 아니겠는데 경우를 좀 나눈다는 소리죠. 우리가 지금 보면 여학생이 3명이 있고요. 남학생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학생 둘은 이웃해야 되고 여학생 3명도 이웃해야 되고 4번 여학생 3명인데 4번과 5번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제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4번과 5번에 앉지 않아야겠다 라는 얘기 때문에 동시에 앉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4번은 앉을 수 있고 4번, 5번에 앉을 수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여학생들에 대한 것들을 갖고 여학생 기준으로 첫 번째 1, 2, 3에 앉힐 거고요. 사실 1, 2, 3에 앉는 거하고 7, 8, 9에 앉는 거하고 상황이 같습니다. 끝에 앉아있다는 거죠. 사실 뒤집어 보면 똑같은 녀석이거든요. 근데 뒤집어 보면 똑같은데 문제가 되는 건 4번과 5번에 동시에 앉지 않아야 되니까 뒤집어 보면 상황이 다른 녀석이 하나가 존재한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2, 3, 4 4번과 5번 동시에 앉지만 않으라고 했지 4번 하나 앉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6, 7, 8에 앉아있는 게 똑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3, 4, 5에는 앉을 수가 없어요. 3, 4, 5면 겹치잖아. 4, 5, 6도 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5, 6, 7은 가능하죠. 얘네들은 5번만 앉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이거 두 가지, 이거 한 가지 나눠서 풀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남자애들을 앉히셔야 되는데 사실 그 다음에는 머리로 사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남자애들이 지금 어떻게 앉으셔야 되냐면 2명만 이웃하게 앉으셔야 되니까 4번, 5번이면 7, 8, 9에 앉을 수 있죠. 세 가지. 5번, 6번이면 8, 9에 앉을 수 있는 거죠. 두 가지죠. 6번, 7번이면 4하고 9에 앉을 수 있어요. 맞아요?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했지 남학생 하나가 여자애들하고 이웃하지 말라는 말도 없거든요. 그래서 4번과 9번에 앉을 수 있어서 두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일로 오시게 되면 4번과 5번에 앉을 수 있으니까 또 두 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8번, 9번에 오시게 되면 4번, 5번, 6번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8가지의 경우가 3가지의 경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남자애들을 앉히는 경우의 수가 지금 몇 가지냐면 이렇게 되면 12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카운팅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여자애들 앉히는 방법이 두 가지. 남자애들 앉히는 방법이 자리 선택만 해서 12가지. 여자애들 줄 세워야 되고, 그쵸? 남자애들을 3명 중에 이웃하게 2명을 앉히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한 새끼는 아까 자리에 앉겠다는데 앉혀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6, 36에다가 24 곱하면 돼요. 36에다 24를 곱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좀 더 써보시면 여기 봐봐. 여기다 이제 남자애들을 앉힐 건데 남자애들을 앉히면 얘부터 하고 나서 이 위에 뒤에 설명 다시 해줄게요. 남자애들 앉히면 여기 이제 여자애들 2, 3, 4가 앉아있으니까 남자애들 5, 6이 앉을 수 있고요. 그러면 1, 8, 9에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죠. 6, 7에 앉으면 1, 9니까 또 두 가지. 7, 8에 앉으면 1, 5가 비어있으니까 또 두 가지. 8, 9에 앉으면 1, 5, 6에 세 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어요? 그런데 얘도 똑같이 뭐라고 쓸 거야? 얘가 10가지니까 2 곱하기 10
이게 자리 선택이고 그 다음에 3팩에 3P2 또 이렇게 하는데 꼬락꼬락 보니까 어때요? 얘네가 어차피 뒤가 똑같아요.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을 다 계산해서 더한 다음에 계산이 똑같다. 그렇죠? 자 마지막 여자애들 6, 7, 8에 앉았습니다. 자 6, 7, 8에 앉아서 여자애들이 여기서 이제 앉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남자애들이 1, 2, 2, 3, 3, 4, 8, 9 네 가지 경우 나오고요. 1, 2의 경우에는 4, 8, 9 세 가지죠. 2, 3에 앉으면 앉을 수 있는 게 8, 9에 두 가지. 3, 4에 앉으면 1, 8, 9에 세 가지. 8, 9에 앉으면 1, 2, 3, 4에 네 가지가 만듭니다. 됐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 그럼 얘네들도 똑같이 어떻게 돼? 얘는 그냥 12 곱하기 3팩 3P가 돼요. 뭐 따로따로 계산해도 돼서 하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냐 얘네들을 다 더해도 된다라고 해서 24, 36에다가 여기까지 더하면은 56이니까 56에다가 3팩과 3P2를 때려도 됩니다. 얘네를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나도 몰라요. 36 곱하기니까 모르겠어. 안 써놨냐? 왜 자꾸만 계산기 들게 하냐? 36 곱하기 50이야. 1872네요. 맞죠? 왜? 응? 여기 내가 3억 써놨지? 빼먹었나? 56 곱하기 3 곱하기 36으로 계산하는 아닌데? 300 3 곱하기 200 곱하기 6 미안해 2116이 돼요. 계산 잘못했어. 뭐야 아까 잘못 눌렀다. 2016 이렇게 되죠. 됐지?
일단은요. 문제에서 그 뒤에 물어보는 게 F 합성 G X 이퀄 T입니다. T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F 합성 G, X의 함수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저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G 함수부터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부터 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F 합성 G X 함수를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G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로 볼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Gx의 형태가 0보다 작거나 같으냐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Gx분의 1의 값을 가질 건데 결국은 여기서 X가 Gx가 0보다 크냐가 중요합니다. 언제 커지냐, 언제 작을 거냐라는 것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Gx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그래프는 되게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래프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K고요. 여기가 K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K 플러스 3이 될 거고 이렇게 가시는 녀석이고 이렇게 가시는 녀석인데 여기 값이 어떻게 될 거냐 마이너스 3일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Gx가 0보다 작다는 건 뭘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냐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는 거죠. 됐어요? 얘가 된다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X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는 거죠. 작거나 같다는 것이야겠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얘가 K보다 어느 정도 이제 마이너스 K부터 커지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이 되면 멈추겠다는 소리밖에 더 돼요, 이게. 그치? 별 의미가 없는 아이란 말이에요. 별 의미가 없지는 않지. 어쨌든 그래보죠. 원래 구간을 4개로 쪼개야 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면. 근데 의미적으로는 마이너스 K보다 작다,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귀찮아서. 귀찮은데? 자, 이 녀석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그래. 일단 X가 마이너스 K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죠? 아니다. 마이너스 K보다 작으니까 얘네요. 마이너스 K 플러스 3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얘한테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의 형태가 마이너스 K 플러스 3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일 겁니다.
특정 값을 갖는다는 소리예요. 그냥 정수 값을 가질 거예요. 정수가 아니라 실수 값을 가질 겁니다. 상수항이에요. 상수함수입니다. 자, 마이너스 k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여기에다가 요 녀석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거냐면 x 플러스 4에 있는 그대로 씁시다. 3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로 볼 거야. 됐니?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미안해. 등호가 잘못됐다. 이렇게 잡아줘야 되구나. 여기에 등호를 줘야 돼. 왜 그러냐면 gx가 0보다 작을 때를 봤어. 작거나 같을 때, 등호를 작거나 같을 때에 줬거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그러니까 g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봐야 되고 그럼 4,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k보다 작을 때 또 보셔야 될 거고 이때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프가. 그리고 x가 k보다 크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3으로 볼 거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3 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근데 이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k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이제 왼쪽에 존재하셔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쪼개볼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자체가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3이고 y는 0인 녀석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3 체크를 해봐야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녀석이 마이너스 3보다 클 때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할 거고 마이너스 4 체크하시게 되면 그래서 꼭지점이 1이니까 여기 이제 1 이렇게 되는 그래프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멈출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멈출 거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어디서 멈출지 나도 몰라요. 일단 점선화 시켜놓죠.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k가 오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거와 같은 거리만큼의 어딘가에 k가 오셔야 될 것이고 아이고 그래프 겁나 복잡하구만. 얘가 이렇게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더 이상은 못 그리겠어 나도.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갖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녀석이 이 합성함수가 t와 같는 교점의 개수, 실근의 개수니까 교점의 개수겠죠? 됐니? 교점의 개수가 될 텐데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t가 ht가 1인 경우 이 녀석 그러니까 함수의 교점이 하나인 녀석과 t가 p보다 작다라는 녀석하고 1이다 라고 하는 녀석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어?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기다 선을 그으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서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원래 다 뭐여야 돼요? 얘네들의 값이어야 돼요. 하나인 녀석하고
P보다 작다와 P1이다가 같다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이해돼요? 자, T값이 1이다라는 건 이 녀석과의 교점 말하는 거죠. 이거 하나겠지? 원래 꼭지점이 여기 있으니까. 맞아?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이 위에다도 그어서 지금 점선 모양이 이 상태라면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어떤 수보다 작다. 즉 여기 이제 만나는 요점보다 밑으로 그려지는 경우하고 맞니? 요점보다 밑으로 그려지는 경우에 대한 거하고 1인 경우밖에 없다는 거죠. 만난 점이 하나인 것이. 사랑이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점선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얘랑 같은 라인에 이렇게 되셔야 이렇게 그려지셔야지만 어떻게 된다. 여기서 아무리 커도 하나인 부분이 안 나오는 거죠. 언제일 때만 1일 때만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써놓은 거야. 즉 무슨 소리냐? 요 간격값이 원래 같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요 값이 어떻게 될 거야? 요 부분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될 텐데 그 녀석이 마이너스 K랑 같습니다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졸라 어렵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뭐예요? 됐어? K 값이 오면 지금 얘가 이렇게 와서 쫙 와서 여기가 이렇게 붙을 텐데 그치? 맞아? 얘가 붙을 텐데 결국은 F 합성 G 5의 값을 우리가 찾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한테 넣어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이렇게 잡힙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도 안 끝났어, 문제는 우리가. 자, 그래서 마이너스 P분의 1 8이죠. 곱하기 G1이에요. 자, G1이면 K 값이 5니까 이거잖아. X 플러스 3. K 값이 5부터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X 플러스 3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G1의 값은 1 플러스 3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6는 K 값이 우리가 아까 뭐라고? 5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G6는 여기를 넘어선 거죠? 5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뭐라고 쓸 거냐면 K 플러스 3으로 쓸 겁니다. 됐어요? 네. 아, 더하기구나? 왜 답이 안 나오지? 생각했는데 더하기요. 그래서 4, 8에 32 플러스 8이니까 15 32 더하기 8 40의 값을 갖겠네요. 됐습니까? 21번은 짧은 시간에 풀 수 있는 아이는 아니라서요. 네, 22번 풀고 오늘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다 털어버리면 되고 아마 우리가 이 책은 남아있는 게 이제 9회차 10회차로 남아있을 겁니다. 얘는 끝나겠네요. 얘는 끝내보자. 이번 달 안에 이건 끝날 것 같다. 22번 풀어봐요. 27번은 답을 풀자. 남은 시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아이고, 잠깐.
봅시다. x는 0, 1, 2 fx는 0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x는 나고 x는 나고 x는 0 0 밑에 자, 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함수의 f제로는 0입니다. 그리고 f1의 값은 m 플러스 n 플러스 1이고요. f2의 값은 2m 플러스 n 플러스 4죠. 그치?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m에다 a를 넣고 n에다 b를 넣으면 항등함수래요. 그러니까 m에다 a를 넣고 n에다 b를 넣으면 f1이 이렇게 되고 f2는 이렇게 되실 텐데 항등함수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되죠. 그러면 a 플러스 b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는 a잖아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 값은 그러면 2가 되셔야 되는 거고요. 됐지? 그 다음에 m이 c고 d가 n이 d면 이라고 하니까 c 플러스 d 플러스 1이 되시는 거고 이 c 플러스 d 플러스 4가 되시는 건데 얘가 상수함수라는 건 원래 f0가 제로란 값이 정해져 있거든. 그럼 세 개가 다 같아가야 되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고 되죠. 됐니? 그러면 c 플러스 d 플러스 1이 1이니까 여기다 c 플러스 d 플러스 1 갖다 집어넣으면 c 플러스 3의 값이 제로인 거죠? 그러면 c 값이 마이너스 3, d 값은 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BCD를 구하는 과정과 서술을 하시오라고 했으니 이렇게 다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에요. 아, 시간이 계속 생각보다 눈뜨네요. 자, 23번도 풀어버리고 여기까지 하고 끝냅시다. 23번 문제는 못 풀었을 텐데, 보지 못했을 텐데 잠깐 읽어봐요. 자, 잘 봐요. 빨리 할게요.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면 3-2부터 시작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3-2부터 시작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7이 되면서 제가 만나시겠죠. 그래서 3-2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래프 그 다음에 얘가 7이 되면서 만나는 녀석이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형태를 그릴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너무 보기가 불편한가요? 이렇게 쓰죠. 약간 삐뚤어져 좀 시도해봅시다. 됐어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제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그래프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시고요. 이쪽으로도 그려주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을 그려주고 계시죠.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라고 했냐면 이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가 1짜리잖아요. 그치? 그리기 더럽게 힘드나요?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것도 약간 기울기 1이 아닌데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녀석한테 접할 때보다 밑으로 그렸으면 좋겠고요. 요 점을 지날 때보다 위로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쉬운 것부터 3,-2부터 생각해 볼게요. 3,-2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 마이너스 2 = 3 플러스 k. 그러니까 k 값이 마이너스 5.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k 1의 값이 되겠네요. 됐니? 그럼 두 번째 얘네가 접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녀석을 우리가 넘겨서 x 플러스 k 이꼴 어차피 이쪽에서 접하시는 거거든요. 얘하고는 관계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에 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 그러니까 x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꼴 x 마이너스 3의 루트 값에 대한 이 녀석의 판별식을 보시면 돼요. 제곱하시고 판별식 하셔야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판별식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판별식의 값을 했을 때 뭐가 나오시냐면 계산하면 12k 플러스 9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28 이꼴 제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9가 나오시는데 얘가 k 추가됩니다. 됐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k1 플러스 k2는요 마이너스 4분의 39입니다. 됐지? 두 문제만 하면 끝나겠다. 이놈의 학교권 그렇게 어렵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은 퇴근 수고들 했어요.